일단 코스피는 지난주 금요일에 2000선이 깨졌습니다. 1998선까지 내려왔는데요. 일본의 경제 보복 이후에 상장사의 43%가 넘게 52주 신저가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말 그대로 시장이 좋지 않습니다. 대응 전략이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지금 현재는 뭐 이제 그 어떤 그 수성의 전략이다라는 그런 생각, 그것도 상당히 중요한 그런 부분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거예요. 만약 지금 내가 나의 포트폴리오 상에서 이미 현금을 일정 부분 보유했다라면 조금 좀 기다리는 그런 전략. 하지만 지금 현재 내가 나의 포트폴리오 중에서 80% 이상, 90% 이상 종목을 보유하고 계신다라면 지금 현재 상황 추가적인 어떤 그 손절매 내지는 추가적인 매도 행보를 보이기보다는 조금은 좀 기다려가는 버티는 그런 전략이 지금 현재 가장 우선 가장 유효한 그런 전략이 아닐까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물론 여기에 당장 해결될 이슈들이 있고 아마도 중장기적으로 해결의 이슈가 조금 좀 애매모호한 그런 이슈들이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근데 지금 당장 나타나는 부분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긍정적인 요소, 긍정적인 부분 생각을 해본다라면요. 일단 8월 15일까지 2분기 기업 실적 시즌이 진행이 됩니다. 이제 중소형 개별 기업들의 기업 실적 발표가 이번 주, 다음 주 본물을 이루게 될 것이다 라는 점 생각을 해보면서 그렇다면 그들의 실적을 체크해 보면서 향후 전략까지 그리고 그들의 실적 중에는 분명히 밸류에이션에 대한 믿음을 줄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이 분명히 나오게 될 것이다 라는 점, 내가 보유하고 있는 포트폴리오,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들의 어떤 그 2분기 실적이 생각했던 것만큼 기대했던 것만큼 어떤 그 실적을 만들어내 주어서 발표가 되어진다라면 지금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포트폴리오에 대한 믿음을 계속해서 유지해 나가셔도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하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저버리면서 기업 실적 발표가 조금은 좀 미진한, 부진한 그런 실적 발표가 나타나게 된다라면 내가 필요한 어떤 그 3분기 실적, 4분기 실적에 대해서 조금 좀 다시 한번 꼼꼼히 체크를 해보시면서 나의 포트폴리오의 변화를 추구해 나가셔도 크게 무리가 없지 않나라는 생각 좀 가져보게 됩니다. 일단 코스피가 2000선 붕괴를 했습니다. 2000선 붕괴. 지금 현재 시장의 2000선 어떤 하방 경직에 대한 믿음이 분명히 있어야 될 텐데 이 하방 경직에 대한 믿음은 분명히 밸류에이션에서 밖에 나올 수 없다라는 점. PER 기준, PBR 기준, PER 기준으로 9.5배 내외. 9배까지 내려갈 수 있을까의 여부. 근데 여기에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이 생기게 되죠. 환율 이슈, 1200원을 넘는 그런 환율 이슈도 분명히 시장, 외국인 수급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될 것이다라는 부분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향후 이제 그 8월 27일부죠. 그 MSCI 신흥국 지수 조정이 실질적으로 이제 형성이 되어진다라면 여기서 외국인들의 추가적인 이탈 가능성 아마도 8월 들어서 8월 말까지 매우 공격적인 어떤 그 진행 가능성 우리가 엿볼 수 있지 않나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그렇다면 외국인들의 수급에 우리가 상당 부분 밀접하게 연관 내지는 밀접하게 주목을 하면서 시장 대응을 좀 해 나가셔야 될 텐데 외국인들의 수급에 영향을 줄 만한 수급 요소, 환율이라는 부분 한 가지 그리고 MSCI 신흥국 지수 조정이라는 이슈 한 가지라는 점, 이 부분이 이번 8월 초중반에 아마도 진행이 될 가능성이 클 것이다라는 점 꼭 염두에 두시면서 외국인 수급 우리가 계속해서 주목을 해봐야 되겠다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코스피가 2000선을 붕괴한 매우 주요한 이유, 배경 살펴보게 되면 세 가지 정도로 요약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제외 이슈가 될 것 같고요. 두 번째가 미국의 4차 추가 관세에 대한 예고 9월 1일부죠. 그리고 북한발 악재가 지난주 상당 부분 크게 심오하게 지금에서 부각이 되고 있다라는 점. 우리나라만의 이슈를 떠나서 어찌 보면 글로벌 시장 내 매우 중요한 이슈로도 작용이 될 수 있다라는 점 생각을 해두시면서 외국인들의 수급 계속해서 주목을 해봐야 되겠다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여기에 기관들의 수급 역시 그렇게 녹록지는 않은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서 52주 신저가가 상당 부분 크게 속출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통해서도 우리가 이 부분을 느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가져보게 되는데요. 7월 달에만 52주 신저가 종목이 500개가 넘게 속출이
수출이 되었고 8월 지난주 이틀 동안만 무려 464종목이 추가적으로 총 합쳐보게 된다면 거의 1000종목에 달하는 종목군이 어찌 보면 그 7월, 8월 한 30여일 만에 52주 신저가를 이제 만들어냈다라는 점. 975종. 그 일본 반도체 수출 규제 소재에 대한 수출 규제 이후에 975종목의 신저가가 수출됐다라는 부분 생각을 해보면서요. 그 배경, 그 이유, 그리고 그 어떤 그 영향 따져보게 되면 반도체 종목군에서 상당 부분 신저가 종목이 많이 나타났죠. 그리고 여행 관련주에 대해서도 신저가 종목이 나타났고요. 그 다음에 바이오에 대해서 시장 내 믿음이 계속해서 새롭게 믿음이 나타나고 있지 않다라는 점. 이 바이오에 대한 믿음 새롭게 가져가기에는 상당 부분 시간이 필요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바이오 업종 계속해서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시청자분과 말씀을 좀 나누고 있습니다만은 뚜렷한 어떤 그 확신 이런 부분들 없이 미련만을 가지고 바이오 종목을 보유하시는 것보다는 지금 현재 상황 그리고 지금 현재 바이오 업종에 대한 투자 심리 확실하게 읽으시면서 조금 좀 보유 종목을 계속해서 줄여 나가시는 그런 어떤 그 투자 전략이 유효하지 않을까 그렇게 지금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난주 뚜렷하게 우리 시장 내 확실하게 좀 시장을 좀 불확실하게 했던 종목군들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여행 관련주가 될 것 같은데요. 여행주에 대한 부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일본에 대한 불매 운동이 확산이 되면서 여행주 실질적으로 패키지 여행사들에 대한 일본향 예약 전년비의 절반 수준에 그치고 예약이 취소되는 그런 상황들이 상당 부분 많이 나오고 있다라는 점. 아마도 이번 8월달 이 부분을 극복하기에는 상당 부분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고요. 여행사들로 하여금 하반기 아마도 추석 이후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되는데요. 추석 정도부터는 일본을 제외한 대체 지역에 대한 개발 가능성을 기대해 볼 만하다. 그렇다면 여행주에 대한 관심은 오히려 지금 현재가 아닌 추석 이후로 추석 즈음에서로 연기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일 것이다 라는 점. 그렇다면 여행주에 대한 반등 모멘텀은 아마도 상당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분위기가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 좀 가져보게 됩니다. 여기에 더 나아가서 여행주, 패키지 여행사뿐만 아니라 저비용 항공사도 마찬가지 분야에 좀 속한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여행사와 저비용 항공사 조금은 좀 시장에 대한 어떤 매수 전략을 조금 좀 지연시키는 그런 부분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현재 조금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부분, 우리나라 증시의 디커플링 양상 과연 언제까지 지속될 것인가? 아마도 화이트리스트와 관련된 부분이 상당히 크게 영향을 주게 되고 환율에 대한 부담이 지속이 되게 되면서 1,200원에 대한 어떤 그 마지노선 이 부분을 놓고 시장 아마도 외국인 수급의 상당 부분 어떤 그 크리티컬한 포인트로 작용이 될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외국인 지금 현재 그 코스피가 1998선에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여기에 환율 원화의 하락분까지 생각을 해보게 된다라면 달러 기준으로 환산을 해봤을 때 우리 시장의 하락률은 조금 더 크게 증폭되어진다라는 점. 외국인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하고 있는 코스피 지수의 하락률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 생각하고 있는 코스피 지수의 하락률보다 조금은 더 크게 증폭되어질 수 있다라는 점까지 염두에 두시면서 디커플링 양상을 계속해서 우리가 염두에 봐야 될 것이다라는 부분. 올해 들어서 좀 예를 들어 본다면 미국 S&P 500 지수는 올 연초 대비해서 한 18%가량 상승을 했습니다. 중국 상해 지수도 15%에 가량 상승을 했습니다. 하지만 코스피 지수 연초 대비해서 원화 기준입니다. 2.1%의 하락 양상을 보이고 있다라는 점. 이 부분을 달러로 환산을 하게 된다면 조금은 더 크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점. 그렇게 생각을 해본다면 외국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코스피 지수의 하락률에 대한 체감 상황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 조금 더 크게 나타날 수밖에 없게 될 것이고 여기서
환율이 만약에 1,200원을 넘나드는 그런 상황이 전개되어진다라면 외국인들의 추가적인 이탈 가능성도 우리가 꼭 염두에 봐야 될 것이다라는 점까지 아우르면서 향후 우리 시장의 향방, 방향성, 정부 정책에도 상당 부분 중요한 어떤 그런 영향을 받을 수 있겠지만 환율의 영향을 크게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양상이 진행될 것이다라는 점 같이 꼭 생각을 해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